윤희가 나를 살게 해줬어. 그게 무슨, 넌 나한테 가족이었지만 사랑은 윤희였어. 경만의 고백에 복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윤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경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그럼 나는 뭐야? 40년은 뭐였어? 너는 좋은 가족이었어. 아이들 엄마였고 내 아내였지.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복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가족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윤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 죽은 것처럼. 윤희가 와서야 다시 살아난 거야. 새벽 5시 장복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4세의 몸은 피곤하지만 습관이란 게 무서워서 3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침실에서 옆을 보니 남편 이경만이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만은 67세로 복희보다 3살 많았지만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거의 못하고 가끔 나오는 소리라고는 욕설이나 화난 듯한 신음뿐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복희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남편을 돌봐야 했어요. 먼저 기저귀를 확인하고 체위를 바꿔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침 일과였습니다. 경만아, 일어날 시간이야. 복희가 남편을 깨우려 하자 경만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복희는 익숙해진 듯 남편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로 옮겨줬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응? 뭐라고 하는 거야? 경만이 뭔가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희는 물을 떠다 주며 약을 챙겨줬어요. 혈압약, 혈당약, 뇌졸중, 재발 방지약까지 하루에 10개가 넘는 알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복희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경만과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을 때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살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 그런데 정작 둘만 남게 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죽을 끓였습니다. 경만은 씹는 힘도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었어요. 매일 죽이나 미음 갈아서 만든 반찬들. 복희 자신도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보, 아침 먹자. 복희가 경만의 휠체어를 식탁으로 밀어주며 말했지만 경만은 고개를 돌리며 싫다는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먹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희는 인내심을 갖고 한 숟가락씩 떠먹여줬습니다. 맛없어도 먹어야 해. 안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져. 경만은 입을 꾹 다물며 거부했어요. 복희가 억지로 입을 벌리려 하자 경만이 갑자기 손을 휘둘렀습니다. 마비된 왼쪽 손이었지만 복희의 뺨을 때렸어요. 아! 복희는 뺨을 손으로 만지며 놀랐습니다. 아프기보다는 서러웠어요. 자신이 정성껏 돌봐주는데 왜 이럴까요?
병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드러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오전 중에는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주 3회 방문하는 재활치료였는데 복희에게는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꾸준히 재활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3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희망적인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이가 14살 손주 순주와 함께 왔습니다. 윤정이는 42세로 복희의 둘째 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이 봐달라는 부탁만 하고 갔어요. 엄마, 순주 좀 봐주세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정이야, 엄마도 힘들어서. 아빠 돌보느라 정신없어. 아빠 돌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주도 봐주셔야죠. 애가 방학인데 어떻게 해요? 학원도 보내야 하고. 윤정이는 순주만 남겨두고 급히 나가버렸어요. 복희는 남편 돌보랴, 손주 챙기랴 더욱 바빠졌습니다. 순주는 스마트폰만 보며 할머니가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순주야, 할아버지께 인사해. 안녕하세요. 순주는 대충 인사만 하고 다시 폰을 받습니다. 경마는 손주를 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냈어요. 복희는 손주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복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만의 대소변 처리와 목욕을 시켜야 했거든요. 67세 남자의 몸무게를 혼자 감당하기엔 64세 여자의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경만아, 여보, 씻어야 해. 복희가 경만을 욕실로 데려가려 하자 경만은 심하게 저항했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씻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목욕을 시키는 동안 복희는 남편의 몸을 보며 씁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건장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살도 많이 빠지고 근육도 다 빠진 상태였어요.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누가 돌봐줄까요? 저녁이 되어 맏아들 장 기자가 화상 통화를 걸어왔어요. 30세인 기자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어요.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재활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미국에도 좋은 치료법이 있다던데요. 기자야, 언제 한국 들어올 거니? 엄마 혼자 힘들어. 일이 바빠서 연말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계속 보내드릴게요. 기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 지원은 해주고 있었지만 복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라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경마는 일찍 잠들고 복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경만의 숨소리를 들으며 복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경만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고 복희 자신도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적이 정말 있었을까?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경만은 다정하지도 않았고 로맨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실한 가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함께 살아온 40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복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복희는 또다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복희의 허리 통증이 심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만을 혼자 돌보느라 무리한 탓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남편을 두고 입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복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아파서 신음을 내뱉었어요. 경만은 옆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웃집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 영숙은 복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복희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많이 아픈가 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 돌보기가 힘들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야.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가사 도우미 일하시는 분이거든. 한번 만나볼래? 영숙의 제안에 복희는 망설였어요. 남편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허리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면 둘 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야? 물론이지. 차윤이라고 하는데 나랑 동갑이야. 67세지만 정말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아. 특히 마사지를 잘한다더라. 복희는 고민 끝에 차윤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복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윤희입니다. 윤희는 67세답지 않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키도 복희보다 조금 크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경만 씨가 어디 계세요? 거실에 계세요. 뇌경색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셔서. 복희가 설명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만에게 다가갔어요. 경만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윤희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도움을 드리게 될 차윤희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경만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어요. 복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사지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젊을 때 안마사 자격증을 땄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윤희는 자격증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희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서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윤희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머물며 경만을 돌봤습니다. 복희는 그동안 허리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복희 씨,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윤희는 복희가 하려는 일들을 대신 해주었어요. 경만의 식사 도우미, 목욕시키기, 대소변 처리까지. 복희가 3년간 혼자 해왔던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잘 해주실 줄 몰랐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윤희는 항상 겸손했고 복희에게도 예의를 갖춰 대했어요. 처음에는 경만도 윤희를 경계했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복희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경만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오늘 컨디션이 어때?
복희가 물어봐도 경만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윤희가 다가가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경만 씨,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경만은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마치 윤희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아프신가 봐요. 마사지 해드릴게요. 윤희는 경만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복희가 해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만의 얼굴에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며칠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윤희가 오는 시간이 되면 경만은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윤희가 나타나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신기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복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3년간 돌봐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복희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희가 경만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묘했어요. 주인님, 그럼 옆으로 돌아보세요. 윤희가 경만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들렸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순간 윤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복희 씨. 경만 씨가 잠을 못 주무셔서 마사지 해드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주인님이라고? 아, 그냥 예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불러요. 윤희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복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가 환자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다음 날부터 복희는 윤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경만을 대하는 방식, 경만이 윤희에게 보이는 반응들. 모든 것이 평범한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 같지 않았어요. 윤희 씨, 혹시 간병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 일이 처음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경만이가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대답했어요. 제 남편도 비슷한 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복희는 윤희의 말에 수긍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경만이 윤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특별해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경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경만이 윤희에게는 간단한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 네, 물 드릴게요. 윤희가 물을 가져다 주자 경만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 자신이 물을 떠다 줘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이 회복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복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3년간의 헌신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윤희는 점점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경만뿐만 아니라 복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복희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우연히 윤희의 가방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의 경만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경만 자신인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복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윤희였어요.
그럼 이 사진은 경만과 윤희가 함께 찍은 것일까요? 복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윤희와 경만이 예전에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렇다면 윤희가 이 집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경만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윤희가 없는 시간에 경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상대로 경만은 윤희가 없으면 예전처럼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었어요. 복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와 경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진을 발견한 후 복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희와 경만의 과거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가 오기 전에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영수가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 하는데. 복희는 이웃집 영숙에게 부탁해서 잠깐 경만을 맡겼어요. 그리고 윤희에 대해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영숙이 윤희를 소개받았다는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차윤희 씨요? 네, 알죠. 얼마 전부터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셨는데 복지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윤희는 정말 최근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담당자를 정할 때 이경만 씨 댁을 꼭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집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데 윤희 씨는 일부러 먼 곳을 택하셨거든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윤희 씨가 우리 남편을 아는 사이일까요? 글쎄요. 그건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희는 더 이상 알아낼 게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윤희가 정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온 건일까요? 집에 도착하니 윤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경만은 윤희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복희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복희는 윤희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67세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미인이었을 거예요. 윤희 씨, 혹시 우리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강남 쪽에 살았어요. 이쪽은 처음이에요. 그럼 남편을 어디서 아신 건 아니죠? 복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희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남편이 윤희 씨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냥 제가 환자분을 잘 돌보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윤희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복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경만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윤희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 몰랐거든요.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경만의 고등학교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졸업앨범,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복희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이게 사진 속에는 고등학생 시절의 경만과 함께 서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의 얼굴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윤희였습니다. 복희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경만아, 사랑해. 윤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구나. 복희는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윤희는 경만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었고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윤희가 보낸 편지들도 나왔어요. 50년 전에 쓰인 편지들이었는데 내용은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경만아, 우리 결혼하자. 졸업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경만아,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편지를 읽으면서 복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만과 윤희는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이별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만아,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날 거야. 우리의 사랑을 잊지는 마. 윤희가. 복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허탈해졌어요. 자신이 경만과 결혼하기 전에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다시 나타났다니.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윤희와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윤희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예전부터 아셨죠? 윤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저희는 연인 사이였어요. 윤희의 고백에 복희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네요? 네, 맞아요. 경만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알았어요? 우연히 병원에서 봤어요. 3년 전에 경만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저도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윤희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만 씨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복희 씨가 계셨고 경만 씨는 의식불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네. 경만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다 가사도우미 일을 알게 되었고 복희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묘한 이해심까지 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끝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시 제자리에 온 것뿐이에요. 제자리라고요? 네. 원래 경만 씨 옆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복희 씨가 잠시 앉아 계셨던 거고요. 윤희의 말에 복희는 기가 막혔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잠시 앉아 있던 것이라니.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경만 씨를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복희 씨도 힘드셨잖아요. 이제 저에게 맡기세요. 윤희는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경만이 거실에서 뭔가 소리를 냈어요. 두 여자는 경만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만 씨,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다가가자 경만은 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리고 입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희. 경만이 윤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발음이었거든요. 네, 경만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만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갑자기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50년 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40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희와 경만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복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고문 같았어요. 윤희가 경만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경만이 윤희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반응들, 모든 게 복희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딸 윤정이가 순주를 데리고 온 날 복희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사도우미 분이 와서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윤정이는 윤희가 경만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복희는 딸의 말에 더욱 서운해졌어요. 자신이 3년간 혼자 감당했던 고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윤희와 비교해서야 그 힘듦을 알아준다니. 엄마도 외로워봤잖아. 아빠라고 안 외롭겠어? 윤정희의 말에 복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마저 윤희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외로웠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잖아.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은 복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점점 주도권을 잡아갔어요. 경만의 식단을 정하고 약 시간을 관리하고 심지어 물리치료 스케줄까지 조정했습니다. 복희 씨, 경만 씨가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로 해드리면 어떨까요? 윤희는 복희에게 의견을 구하는 척했지만 이미 결정한 후에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하인처럼 말이에요. 네, 좋으시다면. 복희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40년간 남편을 돌봤던 자신보다 며칠 된 윤희의 의견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경만이 윤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 희야, 고마워. 물, 주세요. 아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사소통이 되었어요. 복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윤희에게는 이렇게 말을 한다니. 복희 씨, 경만 씨가 말씀하세요. 윤희는 기뻐하며 복희를 불렸지만 복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의 회복을 기뻐해야 할 아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정말 다행이네요. 복희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기뻐야 할 일인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해 말문이 터진 거니까요. 그날 밤 복희는 경만에게 시도해봤어요. 경만아, 나야. 복희야, 뭔가 말해봐. 하지만 경만은 복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만아, 내 말 들려? 4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복희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경만은 무반응이었어요. 복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경만이 복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윤희, 어디? 경만이 처음으로 복희에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윤희를 찾는 것이었어요. 윤희 씨는 잠깐 나가셨어.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경만은 복희와 대화를 나눴지만 내용은 오직 윤희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복희는 자신이 윤희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아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윤희가 돌아오자 경만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주인님, 기다리셨어요? 윤희는 자연스럽게 경만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응, 기다렸어. 경만의 대답에 복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이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날 오후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이유 없이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희는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편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윤희와 경만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경만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복희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만 씨가 계속 찾으셨어요. 윤희의 말에 복희는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경만이 자신을 찾았을까요?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복희는 언제 오냐고 하셨어요. 저녁 준비는 누가 하냐고도 물어보시고 복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경만이 찾은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복희는 평소처럼 경만의 식사를 도우려 했어요. 복희 씨, 제가 할게요. 경만 씨가 저를 더 편애하시거든요. 윤희가 자연스럽게 복희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정말로 경만은 윤희가 떠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경만이 윤희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복희는 자신이 완전히 밀려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해주던 모든 일을 윤희가 더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만은 복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잔 침대에서 복희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경만아. 복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경만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낮에 윤희가 부르면 어김없이 대답했었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었어요. 윤희 씨. 네, 복희 씨.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복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복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는 다시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복희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4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요? 5챕터 남편의 고백. 윤희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만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말도 더 많이 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오직 윤희를 위한 것이었어요. 경만 씨,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윤희가 말하자 경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이제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윤희, 함께 가? 네, 당연히 함께 갈게요. 복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은 경만과 병원을 갈 때마다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 윤희에게는 이렇게 순종적이라니. 병원에서 의사는 경만의 놀라운 회복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언어 능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의욕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희는 뿌듯해했고 복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집에서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셨나요? 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성껏 돌봤어요. 복희가 대답했지만 의사는 윤희를 보며 말했어요. 간병인분이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희는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3년간 경만을 돌본 건 자신인데
공로는 모두 윤희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만이 윤희에게 말했어요. 윤희야,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경만 씨. 나를 살게 해줘서. 경만의 말에 복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3년간 경만을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경만은 윤희가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경만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경만아,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경만은 복희를 쳐다봤지만 표정이 차갑했어요. 뭔 얘기? 윤희 씨 일이야.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해? 경만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윤희 이야기만 나오면 생기를 찾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윤희 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면 안 돼? 경만의 반문에 복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결혼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만이 갑자기 CT 재검을 받자고 했어요. 왜 갑자기 검사를 받으려고 해? 몸이 좀 이상해서. 경만은 윤희에게만 자세한 증상을 설명했어요. 복희는 남편의 건강 상태조차 윤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뇌경색 부위의 염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혈류도 개선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말씀도 더 또렷해지실 거고 인지 능력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복희는 불안했습니다. 경만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경만이 복희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복희야, 할 말이 있어. 경만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윤희가 나를 살게 해줬어. 그게 무슨. 넌 나한테 가족이었지만 사랑은 윤희였어. 경만의 고백에 복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윤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경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그럼 나는 뭐야? 40년은 뭐였어? 너는 좋은 가족이었어. 아이들 엄마였고 내 아내였지.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복희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가족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윤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 죽은 것처럼. 윤희가 와서야 다시 살아난 거야. 경만의 말은 칼처럼 복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과 함께한 40년이 죽은 것처럼 산 시간이었다니. 그때 윤희가 나타났어요. 복희와 경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희 씨, 윤희 씨, 당신도 이런 생각이셨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원래 내 자리였어요. 복희 씨가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야. 윤희의 말에 복희는 기가 막혔어요. 40년을 잠시라고 표현하다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복희 씨가 나가주시면 돼요. 윤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요. 내가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경만 씨의 집이죠. 그리고 경만 씨는 저를 원해요. 경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다니. 당신들 미쳤어요?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복희 씨,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겠어요. 복희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울었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을까요? 어디 갈 거예요? 윤희가 물었지만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이든 어디든 가겠어요.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복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윤희와 경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해꾼이었다는 듯이요. 교회 근처 찜질방에서 복희는 밤을 보냈어요. 64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루 종일 울었지만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핸드폰에는 윤정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윤희 씨가 연락해서 나가셨다고 하던데. 복희는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윤정희의 다음 문자였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윤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복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마저 윤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자신 편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찜질방 구석에서 복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그날 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4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낸 복희는 우연히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게 뭐예요? 유튜브라고 해요.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복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복희는 40년간 집안일을 해온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요리, 청소, 정리정돈. 모든 걸 척척 해내던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윤정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가 그러시면 법적으로. 됐어, 정희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복희는 이혼 같은 복잡한 절차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법적 분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원룸에서 복희는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목은 64세 아줌마의 혼자 살기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복희라고 해요. 64세에 새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영상이었지만 복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40년 결혼 생활, 3년간의 간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남편을 3년간 돌봤는데 첫사랑이 나타나서 저는 쫓겨났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첫 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50회였어요. 하지만 댓글 몇 개가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저희 엄마 같아서 눈물 났어요. 작은 응원이었지만 복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혼자 사는 집 청소법이었습니다.
복희는 40년간 쌓은 청소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어요. 빨래는 이렇게 개면 공간이 절약돼요.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 실용적인 내용의 중장년 여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500회, 1000회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간병 가족을 위한 간편 요리였어요. 복희는 자신이 경만을 돌보며 터득한 요리법들을 공개했습니다. 환자용 죽은 이렇게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간병하는 가족은 시간이 없잖아요. 이 영상은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 달 후 복희의 영상은 시니어 청소 전문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간병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청소법 영상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돌보느라 집이 엉망이었는데 정말 도움됐어요. 실버 세대의 지혜가 이런 거군요. 복희님 영상 보고 힘내고 있어요. 댓글들은 복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달 후 복희의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영상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느 날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희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저를요? 복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언론의 관심을 받다니.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복희의 영상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64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어요. 아침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복희님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방송 PD의 말에 복희는 떨렸지만 기뻤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서전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간병 남편을 위해 희생한 30년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복희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편 경만과 윤희의 상황은 복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윤희에게서 온 전화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복희 씨, 좀 힘들어요. 뭐가요? 경만 씨가 예전처럼 폭력적이 되셨어요. 복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윤희도 이제야 경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정했는데 완전히 회복되니까 성격이 변했어요. 저한테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요? 혹시 돌아와서 함께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의 제안에 복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복희 씨, 윤희 씨가 원했던 거잖아요. 끝까지 해보세요. 복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만이 윤희를 때렸다는 거였어요. 윤정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윤희 선생님을 때렸대요. 경찰까지 왔다고. 그래서 엄마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복희의 냉담한 반응에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라고 해. 복희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가 결국 경만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사랑이 한 달 만에 끝난 거였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윤정이가 걱정하자 복희는 대답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들이 돌보든지 알아서 하겠지. 복희는 정말로 경만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40년의 결혼 생활보다 몇 달의 자유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의 말, 복희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겼어요. 자서전 출간 제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고 강연 요청도 쇄도했어요. 복희님 이야기가 많은 중장년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편집자의 말에 복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도 남편 간병하느라 10년을 보냈는데 복희님 보고 용기 얻어서 제 일을 시작했어요. 64세의 새 출발이라니 정말 멋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복희님 덕분에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걸. 40년간 남편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 진짜로 살아나고 있는 거야. 복희는 카메라를 켜고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나를 위한 삶 찾기였습니다. 복희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넘긴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복희는 유명인이 되었어요. 자서전도 출간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복희님, 오늘 특별한 라이브 방송 어떠세요? 매니저가 된 김 작가가 제안했어요. 복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원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라이브요? 시청자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희 식당이라는 이름으로요. 복희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리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거든요. 강남의 한 카페를 빌려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복희는 오늘 메뉴로 닭백숙과 나물 반찬을 준비했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이브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이 접속했어요. 댓글창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복희님, 오늘도 기다렸어요. 언니 사랑해요. 복희님 덕분에 용기 얻고 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40년간 가족을 위해 끓여왔던 닭백숙을 만들어 볼게요. 이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복희는 닭을 물에 넣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끓였던 음식이에요. 특히 남편이 아플 때마다 정성껏 끓여줬죠.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끓이고 있어요. 댓글창에 공감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저도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복희님 보고 제 인생도 바꿨어요. 64세의 새 출발, 정말 멋져요. 복희는 나무를 묻히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도라지 나물도 그래요. 남편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자주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취향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죠. 복희의 솔직한 고백에 시청자들은 더욱 공감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복희님 이야기 듣고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닭백숙이 끓는 동안 복희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복희님,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양원에 계세요. 아들이 모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복희의 당당한 대답에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의 건강은 그녀가 살렸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다시 살렸다. 복희가 말하자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명언이다. 이 말 액자에 써서 걸어둘게요. 복희님이 제 인생 멘토예요. 닭백숙이 완성되자 복희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어요. 자, 완성됐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끓였던 닭백숙이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 끓인 첫 번째 닭백숙이에요. 복희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맛있네요. 제가 끓인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알았는데 제가 직접 맛보니 정말 맛있네요. 시청자들은 복희의 순수한 반응에 감동했어요. 복희님, 항상 남들 먹이기만 하고 본인은 안 드셨구나. 이제 제일 맛있게 드세요. 복희님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복희는 시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6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복희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저도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복희님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복희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장복희가 아니라 이경만의 아내, 기자와 정희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장복희로 살고 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복희님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요.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복희님 정말 고마워요. 라이브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되자 복희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 주인님은 저 자신입니다. 복희의 마지막 말에 채팅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복희님 최고. 진짜 멋진 분이세요. 저도 제 주인이 되겠어요. 라이브가 끝나고 복희는 혼자 남은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니저 김 작가가 다가왔어요. 복희님, 오늘 방송 최고였어요.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댓글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달렸어요. 모두 감동했다고 하네요. 복희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복희님, 다음 주에 대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직장 여성들을 위한 강연이래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서 강연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복희님만큼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던 자신이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신기해. 64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복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4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윤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복희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복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라이브에서 만든 닭백숙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야. 복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64세에 찾은 자유,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복희의 밝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암전되었어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과 함께 시청자들의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복희 언니, 내 얘긴 줄 알고 울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보렵니다. 복희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복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